아,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린텍 대표 윤학수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 우주의학을 소개하고 어떻게 우주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회사가 지난 2025년 8월 국내 최초로 우주정거장에 항암제 개발을 위한 우주의학 실험 장치를 이송한 후 찍은 사진입니다. 우주의학은 보시는 그림처럼 커다랗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한 축은 지상에서의 의료기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중력을 활용하여서 지상에서의 제약 한계 극복 그리고 혁신을 이루려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인류의 존재를 우주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달이나 화성에서 탐사를 진행하고 체류할 인원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약물을 합성생물학 등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지상의학 기술 기반 위에 우주기술, AI, 양자, 그리고 합성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가며 새로운 기술 그리고 삶의 혁신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귀질환, 난치병 치료, 그리고 새로운 항암제 개발 등 의료 혁신을 위한 지상으로의 우주의학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흑색종이 4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로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되었습니다. 키트루다는 그 항암제를 대표하는 약물이고 1년에 단일 품목 매출이 30조 원을 넘기는 블록버스터 항암제입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2028년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의 시장 진출로 인해 급격히 시장의 주도권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이러한 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주로 제약 연구 그리고 생산을 위한 시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포에 보시는 고가의 항체 기반 약물은 우주에서의 실험 및 생산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고가의 약제이기에 우주의학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트루다 1g의 약제 가격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블린사이토라는 이중항체 약물의 경우는 1g이 약물의 시장 가치는 1,7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작은 위성을 사용해서도 우주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주에는 지상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기에 이런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들은 키트루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지상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만들어졌을 때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을 주도하는 머크가 수조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약물 수준이 아래와 같이 불균일한 형태입니다. 지상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의 한계 때문이고, 중력에 의한 대류와 침전 현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균일하게 만들어진 약제로는 아주 높은 점도의 주사액을 만들게 되고, 그런 주사액을 투약 시 작은 혈관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병원에서 정맥을 통해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약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중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에 작은 사무용 컴퓨터보다도 작은 장치만으로도 위 사진처럼 고른 결정의 키트루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고 고른 결정으로 낮은 점도의 주사제를 만들 수 있어서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집에서 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혁신은 지상에서는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주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주에서의 미세 중력 현상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주를 활용한 제약 혁신은 단지 키트루다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일라일 112는 우주에서 커다란 인슐린 결정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르고 커다란 결정 형태는 인슐린을 매일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의 투약도 가능하게 합니다. 오른쪽의 사례는 우주에서의 의학 연구가 어떻게 신약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인 엘레디비스는 1회의 약물 치료만으로도 듀센느 근이형증의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치료제 한 번 투약 비용이 42억 원에 달하는 문제 이외에도 최근 보고되는 부작용 사례들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우주항공청은 우주정거장에서 이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결정하였고 그 데이터를 일본 다이오 제약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물을 만들었고 임상 3상까지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우주 제약의 혁신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우주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제약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국내에서는 저희 스페이스 린텍이 지난 2025년 우주에서의 암 치료제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연구를 저궤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우주의학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우주에서의 생산을 위해 상업용 우주정거장 그리고 재진입 비행체 개발 등의 우주산업 전반으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4개의 상업용 우주정거장들은 우주에서의 상업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우주정거장들이 우주정거장 안팎에 설치할 실험 장치들은 우주제약 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그런 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 외에도 인공위성 그리고 프리플라이 서비스를 통해서도 우주에서의 제약 연구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과물들은 재진입 캡슐 그리고 우주 비행체들을 통해 지상으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하나의 실례로 발다는 대용량 재진입 캡슐을 개발하고 있고 소개해드렸던 제약회사 머크는 우주 비행체인 드림체이서를 통해서 지상으로의 약재 회수 과정을 시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주의학은 향후에는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빠르게 그리고 파급력이 크게 의료기술 혁신을 만들어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알파폴드, 로제타폴드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연구와 우주의학 기술의 융합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주 데이터 센터 설립 그리고 팔란티어가 시도하고 있는 우주에서의 인공지능 운영 시스템이 우주제약 연구 및 생산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술 융합을 통해 혁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리라 생각합니다. AI와 우주의학 기술 융합은 근시일에 양자 기술과의 융합으로까지 확대되리라 예상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자료에서와 같이 양자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운 단백질 구조의 동역학적인 현상을 양자 컴퓨팅으로 계산하고 분석과 그 현상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IBM과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그리고 많은 연구기관에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주의학과 양자기술 융합 시도가 앞으로 우주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는 양자 센싱, 양자 통신 장치들을 통해 우주 저궤도에서 양자 기술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양자 기술 우주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저희 스페이스 린텍은 지난 2025년부터 우주 정거장과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우주 기술과 의학 기술을 융합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스페이스X의 팰콘 9 발사체를 사용하여 단백질 결정 성장 장치를 우주 정거장에 보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주 정거장으로 이송을 하였고 약 6개월간의 실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지난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시 탑재체로 선정된 저희 B1000
큐브 위성이 지구 600km 상공의 저궤도로 보여지는 영상입니다. 저희 그 비천 위성은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으며 단백질 결정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키트루다의 결정 성장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가 파악하기론 위성을 활용한 면역 항암제 결정 성장을 시도한 첫 사례입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진행된 실험 장치 BPC-1은 지난 2월 스페이스X의 드래곤 비행체를 통해 지상으로 회수되었고, 하버드 의과대학 데나-파버 암센터 연구진과 저희 팀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들에 의해 실험 결과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우주의학 기술 개발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회사는 엣지 AI 장치들을 우주의학 탑재체에 설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2번에 걸쳐 우주에서 실증을 할 예정입니다. 약 5개월 후에 발사될 누리호 5차 탑재체인 12U 위성에는 위성의 운용 상태를 최적화하는 AI 장치, 그리고 단백질의 결정 성장 공정을 최적화하는 AI 등 두 종류의 AI 장치가 탑재되어 우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스페이스X의 펠콘 9을 통해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질 아래의 그림의 단백질 결정 성장 장치에는 단백질 결정 성장 과정 시 측정되는 영상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판독해서 결정 성장 공정을 조절하고 정밀도를 또한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향후 우주의학 그리고 우주재전 분야의 또 다른 핵심 기술로 적용될 양자 센싱 기술을 우주 정거장에서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우주에서의 융합기술 실증 시도를 통해 우주의학 핵심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우주의학 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술 주권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우주의학 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입니다. 핵심은 향후 개발될 기술의 상업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와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논의가 자연스럽게 산업 생태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생태계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